하는 거 인정하시나요? 아, 녹화되고 있는 건가요? 실제로 문제가 없는데 네. 저 회사를 공격하고 싶어서 세무 신고를 막. 아. 근데 신고만 들어와도 막 어떻게 보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뭐가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정신이 없다, 어렵다. 그리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회사 없다. 얘기 많이 들어. 근데 그 국세청이 바보도 아니고 제 이상해요. 그럼 가서 조사하고 그러지는 않아요.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볼 것 같은데. 네. 네. 여기다가 시즌이 또 탈세철인지 저희 탈세 영상이 또 3,500. 와우. 신박한 세금 정보 신세정.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는군요. 아. 어떤 경우에 조사가 나오냐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. 많은 사업자분들이. 뭐 10년 동안 조사가 안 나오는 곳들도 있고 개업한 지 1년 만에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거든요. 왜 조사가 나오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. 뭐라 그래야 될까? 탈세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긋난 거죠. 뭘 하나 놓쳤거나 그런 경우에 그게 좀 금액이 크고 문제의 소지가 될 것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사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안 걸리네?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조사를 좀 많이 받으시는 편인 것 같아요. 처음에는 탈세인 줄 몰랐다고 하시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치밀하신 분들이 많아요. 블라블라블라블라. 이런 비정기 세무조사는 얼마 전에 한번 아는 지인분 통해 가지고 한번 옆에서 도와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이슈였냐면은 상품권 이슈였어요. 상품권.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죠. 상품권을 어디다 썼는지 행방도 모르고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상 인정을 못 받는 사적 사용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게 이슈가 됐고 그거 말고 최근에는 그거 같아요. 작년 하반기에 창업 감면에 대한 조사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. 그것도 아마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송도에다가 사업자 등록해놓고 실질적인 사업 운영은 서울에서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는데 그 외에도 지금 아마 하는 날 기준으로 며칠 전에 BJ들 탈세에 관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한다라고 뉴스에도 나오고 했을 거예요. 이제 비용 과다 공제 비용을 좀 과다하게 넣었다라든지 아니면 매출을 좀 누락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일 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 매출 누락은 사실 지금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. 왜냐면 국세청이 웬만한 데이터는 다 받아보기 때문에 구글에서도 또 애드센스나 이런 거 들어온 것들이 다 구글 쪽에 다 잡히기 때문에 사실 구글에다 요청만 하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개인 계좌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걸 다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건 계속 말씀드리는데 매출 누락은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비용을 부풀리는 거예요. 가장 쉽게 하는 것들이 뭐 그런 거죠. 내가 옷을 사 입었어. 백화점 가서 옷을 사 입었는데 그걸 마치 내 방송에 사용하는 소품처럼 이제 사서 입는 거죠. 사실 진짜 방송에 입고 나간 적도 있어. 사적으로 볼 것인가 공적으로 볼 것인가는 판단을 해봐야겠다. 블라블라블라. 세무조사를 받는 분들은 보통은 어떤 부분에 이슈가 있는지 다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그 외에 정말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. 왜냐하면 이게 왜? 라고 하시면 정말 몰라서 촘촘한 법의 그물에 탁 걸린 거죠.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. 어려워. 잘 들어. 그 아들 혹은 딸이 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. 근데 아버지가 이 법인에 돈을 빌려줬어요. 그거 가지고 부동산 사서 이렇게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겉에서 딱 보면은 아버지가 법인에 빌려준 거니까 이자만 이렇게 잘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법인에 돈을 빌려주면 혜택은 누가 보는 거예요? 그 혜택은 사실 주주가 보는 거죠. 법인에다가 돈을 빌려주면은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를 안 주면은 주주가 혜택을 보는 걸로 봐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돼요. 이자를 주면서 향후 갚겠다라는 그 계약서가 있으면은 그리고 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갚겠네 하는 의지가 있는 계약서면은 모르겠는데 이자는 계속 주는데 갚겠다라는 게 20년 후야.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준 것 같잖아요. 그런 부분을 모르셔가지고 조사받은 경우도 있기는 해요. 블라블라블라. 비정기 세무조사는 이제 탈세 제보에 의하거나 국세청 내부에 정보가 도는 그런 걸로 인해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좀 빡센 게 예치조사입니다. 예치조사. 예치조사가 그거예요. PD님 보시는 거 파란 박스 들고 지금부터 이제 하시던 것 그대로 손 떼시고 일어나세요 하고 일어나고 이제 잠깐 물러나면 이제 조사관들이 다 가져가죠. 압수수색이잖아요, 사실상. 압수수색이요?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세금 신고 관련된 자료들을 가져가는 거니까 뭐 비슷한 성격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. 저는 사실 10년 전부터 이거를 그냥 슬로건처럼 계속 말했던 사람인데 최고의 절세는 성실납세다.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.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비용이 너무 모자라. 이 말부터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돼요. 비용이 뭐가 모자라?
비용이 모자라다는 거는 비용에 정해진 틀이 있다는 거잖아요. 사업에 사용한 만큼 비용을 넣는 건데 비용이 모자라는 게 뭐야? 많이 벌었다는 얘기잖아요. 여기저기서 썼던 거 막 끌어모으는 거. 영수증 보면은 난리 납니다. 영어학원, 미용실, 당구장 쫙 나와요. 이거 왜 반영 안 해주냐고. 새벽 1시에 당구장에서 이게 사업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? 거래처랑 칠 수도 있지 않냐?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래 거래처랑 치셨어요? 아니요? 그래서 뺀 거라고. 저는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. 지금 빼면은 가산세 없이 세금만 내면 되는데 조사 시 적발이 되면 가산세도 붙고 또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내야 되니까 부담이 분명 되거든요. 안 걸리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은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bl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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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lah. 세무조사 그 통지서를 받으시면 그 조사 개시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개시일까지 납세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납세자를 미리 선정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미리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세무조사에서 당당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텍스